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정통국어 0802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강 견우의 노래 14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우 하면은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이 이야기가 있죠. 바로 견우와 직녀 설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차용해서 이것을 모티브로 이 시인이 이제 새롭게 시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 시인은 여기 서정주라고 따로 있지만 이 시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 이 시적 화자는 견우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마디 박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견우와 직녀에 대한 전래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때 사랑은 더 커지고 성숙할 수 있다는 주제를 표현한 작품이다. 견우가 직녀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견우가 이렇게 시적 화자로 설정이 돼서 직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방식. 그걸로 이 독자들이 더 상황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정서에도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전해줍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도 같이 볼게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은 서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의지적이다. 그 다음에 주제. 이별과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자, 요 19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자, 이별을 하면은 사랑이 원래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역설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자,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모라 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그래서 물살, 바람, 이게 지금 견우와 직녀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사랑의 장애물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장애물이 오히려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있어야 하는 걸까? 읽는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자,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하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원래의 설화 이야기도 다들 알고 있죠? 견우와 직녀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각자의 원래는 되게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서 각자 원래 해야 할 일을 다 내팽겨 쳐두고 놀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자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고 그래서 너희들은 7월 7석에만 딱 하루, 1년에 하루만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던가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갈라놓은 사이가 바로 푸른 은하수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은하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애물이 오히려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살, 바람, 은하물 다 모두 다 장애물, 이별로 인한 시련인데 이것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은 그것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참된 사랑, 그리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 시적 화자는 견우가 되겠죠. 그래서 견우가 직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견우의 직분, 이 모래밭에서 풀싹을 새이고 이제 소를 키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이연 구름 속에서 하얀 구름 속에서 그대 직녀 당신은 배틀에 북을 돌리게 이 배틀로 이제 비단을 짜내는 거죠. 그게 원래 직녀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나는 나의 할 일을 하자. 자,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같은은 지두법이죠.
그래서 눈썹 같은 반달, 요런 이 달이 중천에 걸리는 우리 둘이 만나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그 7월 칠석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자? 검은 암소를 나는 검은 암소에게 이제 풀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직녀여 당신은 비단을 짜세요. 우리 각자 할 일을 합시다. 이렇게 이 견우가 직녀에게 마치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쓰여진 재미있는 시였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뒤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도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덜 풀었으면 잠깐 멈춰두고 풀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직녀여, 당신은 비단을 짜세.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반어적 표현으로. 자, 반어적 표현 우리 아까 앞에서 묘비명 할 때도 이 반어법이 나왔었는데요. 반어법은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역설법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윗글에서는 반어법은 나오지 않고 역설적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식구의 반복과 변형 그게 어디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거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조금씩 변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3번도 적절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하자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 되는 포인트 표시해주고 그거를 찾아보면 되겠죠. 감각적 표현 얘기합니다. 감각적 표현, 우리 또 이거를 한자로 심상이라고 하고 이것에 우리 5가지 오감이 있죠. 그 중에서 여기는 하얀색, 이 시각, 그 다음에 또 검은색,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각. 그런데 흰색, 검은색 반대가 되죠. 이것을 색채 대비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감각적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요 두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한 정서를 조금 감각적으로 드러낸 거죠. 4번도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설화적 인물과 사건을 빌려서 하자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자, 그러면은 설화적 인물이라는 게 견우와 직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화자의 정서를 이 견우라는 시적 화자를 설정해서 드러낸 것도 적절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2번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 자, 이런 견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이런 거는 예시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내적 갈등. 내적 갈등으로 인한 고뇌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굉장히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이 현실이 뭐예요? 현재에는 이별을 했지 이별을. 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하고 미래를 기약하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하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를 제시하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죠. 그냥 현실에서 충실하게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모순 고발, 이런 현실 비판적인 내용도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 드러나는 것. 자, 기억이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역설법이 특히나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같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공도 서럽게 오른 어떤 슬픈 날이 있었다. 그럼 요거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정서. 이 주된 정서는 슬픔이죠.
그러면은 요 하자가 이제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누구도 슬픔을 느낀다. 상공도 나처럼 마치 이렇게 슬픈 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상공에게 나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그런 표현법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말이에요. 님은 갔대요. 근데 나는 안 보냈대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이 모순되는 표현. 바로 역설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역설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목이 길어서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인법 정도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독을 차고 나는 가겠다. 우리 이제 보고에게 있는 그런 독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저항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갈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 라는 이런 의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저항 의지,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이런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모순법, 상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상징법, 전혀 이 역설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5번.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렸지. 시퍼런 칼자국을 아는가. 자, 시퍼런 칼자국, 이게 뭘까요? 했더니 제목에 바로 드러나 있죠. 폭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포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쭉 내리치는데 새파랗고 마치 칼 같다. 이거는 폭포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뒤에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보고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강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